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만남 전에 반도체 청구서 내민 미국, 마이크론 규제 시 부족분 메우지 마라 맹비난하는 중국, 업계 별 영향은 없지만 미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담도 하기 전에 미국의 모든 패를 다 보여준 한국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어떤 선물을 받아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관계도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나기도 전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칩 판매를 금지해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그 공백을 메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죠. 미국의 중국 대응에 한국이 공조하라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소식에 반발하고 있죠.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국 억제에 협박하라고 협박까지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윤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미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기업들까지 대중 반도체 견제 전선에 동참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압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깝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만남 전에 반도체 청구서 내민 미국, 마이크론 규제 시 부족분 메우지 마라 맹비난하는 중국, 업계 별 영향은 없지만 미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대통령실 간의 대화를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백악관은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요청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움직임이 보이자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이달 마이크론을 인터넷 안보 심사 대상에 올렸죠. 정보 인프라 공급망을 점검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상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마이크론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해서 미국을 더욱더 압박한다라는 계기였죠. 현재 마이크론은 매출 가운데 홍콩을 포함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매출 가운데 약 4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분명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애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세계 3대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제한해 중국 역시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 마이크론 대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안으로 있으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론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수급을 늘리게 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자사 기업인 창신 메모리가 있지만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DDR3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아직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D램의 경우 SK하이닉스가 낸드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 중국으로서도 수급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미국이 이 때문에 한국 정부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참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복 행동을 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 협조를 요구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서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차원이라고 한 소식통은 말했죠. 그런데 이 현 상황에 볼 때 한국 업체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러한 이야기들이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중국에서 3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연간 매출 308억 달러 중에 11% 수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이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견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점유율 자체가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이크론에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창한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도 미국의 요구가 사실이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이크론의 중국 내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 제재 대상인 마이크론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업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없더라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자국 내 대규모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 중인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공백을 무리 없이 메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번 조치의 근본 배경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시장에서 중국의 고립을 원하기 때문이죠. 즉, 기술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이 낙후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들의 기술적 낙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반도체바 같은 경우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더욱더 귀중한 쌀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자제품들의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저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나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품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D램 산업은 1위 기업인 창신메모리가 19나노까지 국산화를 실현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빅3 선두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5년 이상 벌어져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낸드 역시 YMTC가 2020년 128단 양산에 성공했고 2022년 12월 232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선두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이러한 기업들과 2년가량의 기술 격차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 10월부터 미국은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으로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그리고 16나노 이상의 로직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18나노 D램과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를 직격탄을 한 거고요. 128단은 YMTC, 그리고 16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는 SMIC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수출 제한을 하였지만 1년간의 유예만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같은 수준의 수출 제한을 요구해 동참을 선언하고 있죠. 미국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도체들을 40나노 이하로 올리려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에 지원되는 자금, 그래서 펀딩 같은 경우 자금까지 틀어막고 합자회사나 기술 협력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국내 업계는 마이크론의 지난해 D램 매출액은 195억 2,500만 달러, 중국 비중을 10%로 단순 가정했을 때 중국에서의 D램 매출은 약 20억 달러 수준, D램 업계 4위인 나냐의 열 매출인 19억 4,100만 달러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나냐가 아무리 공급망을 늘리려고 해도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나냐가 대만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첨단 제품이 중국 시장에 추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 가격 상승이 되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얻는 이득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중국 전자 업계를 포함한 고객사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도 이미 중국 제재의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지난 3월 내놓은 분기 보고서를 보면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가 시장 참여를 제한하거나 중국 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부 경쟁자들, 말하자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정책의 혜택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적용됐던 규제를 받지 않아 추가적인 매출 기회가 생기게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진단했죠. 그래서 이것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경쟁자가 이 같은 정책의 혜택을 보는 것 자체를 아예 막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업계 분석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의 제재가 있었고 마이크론의 제재분만큼 우리가 이것을 욕심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더 심각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미국이 더 심각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청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것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요청을 따를 경우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은 제재를 받거나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두들겨 맞아서 세금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럴 경우 우리 기업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번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견제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겠다라는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과 사익을 지키기 위해 강권적으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와 망달전을 추진하고 동맹국에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합법화하라고 협박까지 불사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는 전형적인 과학기술 괴롭힘 형태이며 무역보호주의의 수법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며 중국 측은 결연히 반대하라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국가 정부와 기업이 시비를 구별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을 지킬 것을 호소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안전심사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감독 관리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걸 줬어요. 일본과의 관계 협력을 새롭게 했고 화이트리스트도 지금 개정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지금 태평양 공동 대응 이것도 지금 해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원하는 걸 주면서 우리나라가 받아낸 것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IRA를 통한 홀대 아닌 홀대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과 같이 가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무기를 팔고 있고 발트 3국과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중국에게도 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거리냐? 우리가 미국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한다. 이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설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뭘 줄 거냐고 제대로 담판하고 오는 윤 대통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